점검하면서 울산 공약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과 재활병원 설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무허가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다 피해를 보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책상 다리면 위아래로 그러니까 맘대로 와서 이렇게 하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계모가 6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으로 활용될 첨단 크루즈선이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예, 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이 배를 한번 선선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고래 관광선으로, 주중에는 선상 예식장과 연회장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유럽 등 세계 시장에 1000여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울산 지역 10개 산업단지는 분양을 100%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는 무려 10.7%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울산 지역 사업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8년을 끌어온 북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이 당초 북구청이 승인한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취항하게 될 고래 크루즈선이 오늘 장생포항에서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체류형 고래 관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550톤급 대형 고래 크루즈선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 건조된 이 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뷔페와 공연장, 노래방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명 가까이 승선할 수 있어 100명 남짓 수용했던 기존 고래바다 여행선보다 크기나 승선 인원에서 4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행객들이 좀 안전하고 안락하게 파도나 바람, 비에 영향을 안 받고 전천후로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울산 앞바다에 고래가 나타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고래 관광선으로, 나머지 기간엔 야경 관광선으로 활용될 예정. 항해하지 않는 주중엔 예식장과 연회장 등 선상 컨벤션으로 이용됩니다. 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이 배를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출항을 해서 돌고래나 어떤 고래떼를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고래 관광 시간이 6시간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고래 특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체류형 관광이 된다면은 이곳에서 식사라든지 또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역 경제에 관광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남구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받아 걸림돌이었던 행정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고래 크루즈선은 내외관을 정비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 항해에 나섭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을 맞아 준비한 연속 보도. 오늘은 울산 관련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당초 공약집에 들어간 건 7개지만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온 울산 공약은 오일허브와 산재재활병원,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순조로운 것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입니다. 지역 간 경쟁은 있지만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성이 커서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가 난관이었던 국립산재재활병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재활병원과 연계해 연구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울산 과기대를 활용하여 500병상의 3천억 규모의 연구 중심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선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부가 오일허브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든다는 공약은 금융허브 등 장기 구상이 부족하고 주도기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10대 공약에 있던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은 공약집에도 빠졌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이 과기원 공동유치에 나선 상황이어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핵심 공약들이 새 정부의 각종 플랜에 반영돼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정치권을 포함한 온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다음 달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대선 울산 공약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어서 공약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가 많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59살 김경화 씨는 2달 전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한 이사업체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비 50만 원을 주고 동구에서 남구로 이사를 하다 책상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겁니다. 안마 내비로 갑시다. 안 돼. 우리 아들내미 컴퓨터 책상인데 갖고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싣고 왔지 뭐. 책상 다리는 왜 하려고 그러니까네. 맘대로 와서 일하대. 세탁기는 연결도 해주지 않고 방 안에 둔 채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테이프로 부러진 책상 다리를 연결해 사용한 김 씨는 소비자센터에 고발한 끝에 겨우 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보상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등록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사실상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수단도 없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현장을 안 잡으면 절대로 못 잡죠. 30분 안에 또 안 가면 상하차 다 해버리고 가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사하기 전 반드시 관할구청이나 울산 화물운송 주선협회의 허가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업자 책임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이삿짐 업체에 알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는 113곳. 하지만 한 달 평균 2, 3천 건의 이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무허가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중요금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2008년 계모가 6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윤호 기자입니다. 6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에 불까지 지른 계모 오 씨.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하고 우군을 찾는다는 방송 인터뷰도 태연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영진이 데리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안전하게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뒤 숨진 영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같이 안 사네요. 딴 데로 이사 갔어요. 뭐 결혼해가지고 이사 갔어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와 훼손 그리고 자작극까지 벌인 계모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상해치사죄로선 최고 형량입니다. 담임 목사님이가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두드려 맞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의심도 많이 했었고 동네 주민들도 혼자서 상처 있는 거 보고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처럼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영진이는 아동보호기관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진이가 숨지기 한 달 전 남겼던 마지막 그림. 환한 표정의 아버지와 성난 얼굴을 한 계모의 모습에서 6살짜리 어린이가 혼자 느꼈던 아픔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뇌 발달에 영향이 있어서 지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강해서 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과 재혼, 그에 따른 결손 가정과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주위의 배려와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세계적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울산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0개 산업단지 모두 분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신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자동차 부품업체 부산주공입니다. 40년 전 부산에서 창업한 이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울산 1, 2 공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본사까지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울산에 와서 사업해본 결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 인프라가 발달하여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이곳 신일반 산업단지 처용지구에는 39개 기업이 모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분양한 10개 지방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350배가 넘는 300만 제곱미터. 이미 조성이 끝난 매곡, 길천 1차 산업단지는 물론 아직 조성 중인 6개 산업단지도 이미 분양이 끝나 모두 301개 기업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다투어 분양에 참여하다 보니 대부분 산업단지는 선분양, 후개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그 사업 초기에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원활한 재원 조달과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의 입지를 전략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하이테크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면 당분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신 기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반세기 만에 벤츠나 GM, 토요타보다 2년 빨리 양산에 나선 겁니다. 윤주윤 기자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투싼 IX 전지차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94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가솔린 기준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7.8km를 갈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오는 2015년까지 1000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벤츠나 GM,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2년 빨리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 체제를 갖춘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각사들이 아직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한 데 반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지난 1998년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개발에 나선 현대자동차가 2000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 2010년 독자 개발한 3세대 모델로 우선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완전 무공해 차량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은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울산이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어제 아침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고원준 전 상공회의소 회장의 상태가 상당히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병원 의료진은 고 전 회장에 대한 CT 촬영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부종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가 많이 부어 있어서 수술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회장은 어제 아침 8시 20분쯤 남구 신정동 자택에서 유리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2명의 사망자를 내고 침몰한 석정 36호의 선체 인양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 재개됐습니다. 울산 항만청은 2,000톤급 크레인선을 동원해 석정호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벌여 현재 선비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은 밤샘 작업을 통해 석정호를 끌어올린 뒤 내일 오전 중에 남구 용현동 모래부두로 선체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기습 춤점 논란을 빚고 있는 동구 방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과 관련해 동구청이 즉각적인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015년까지 대형마트와 SSM은 대도시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다며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이달 초 동구청에 개점 사실을 알렸으며
개인 사업자의 사정상 직영점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행을 중단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관계기관의 심의가 늦어져 다음 달 운행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는 불법 증축된 상부 승강장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운행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과 밀양시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운행 재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합친 집값 상승률은 울산이 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동구는 무려 10.7%가 올라 경북 경산시와 함께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동구 지역의 경우 한동안 주택 공급이 끊겨 상승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울산 지역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북구 화봉동에 487세대 규모의 쌍용 예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는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보수 보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소식이 알려지면서 레미콘과 철근 등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꺼리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던 북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재판부는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북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소송 기간 동안 늘어난 국민주택기금만 추가 부담해 분양 전환하라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이에 대해 당초 임대사업자 측이 주장한 금액보다 최대 4천만 원 정도 싸게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 삼산동 성원 상떼빌이 팔레트 상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 달 말 분양될 예정입니다. 성원 상떼빌 시행사인 위드웍스는 지난 2009년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던 분양가를 중구 혁신도시와 비슷한 800만 원 중반으로 낮춰 다음 달 재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설사 부도 등으로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울주군 삼남면 장백 임대 아파트도 오는 5월쯤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대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울주군 삼남면 가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당초 2018년까지 가천지구 59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600가구가 입주하는 자족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근의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택지지구 지정 해제 등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70대 노인 살해 사건이 발생했던 울주군 온양읍 농막이 어제 불에 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살해 용의자의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농막의 유일한 출입로에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불이 나기 전 사람이 오가는 걸 못 봤고 농막 아래 전기선에서 합선 흔적이 있는 만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발생한 70대 노인 살해 사건은 8개월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북구 화봉동 국도 7호선 화봉사거리에서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 25살 이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동구 전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엑센트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3살 김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김모 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오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지역을 확대한 울산경찰이 오늘 남구 종합체육관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꼬리 물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룬 영상물 시청과 선포식, 거리 캠페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신봉 로터리 등 3곳에서 실시하던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을 이달부터 18곳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동구 화암추 등대 앞에서 불법 바다 낚시가 성행해 환경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관할 동구청과 항만청이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동구청과 항만청은 어제 쓰레기 0.5톤가량을 수거했으며 추가로 수거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단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장 등 지도부 구성을 마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서민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등 2개 직장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서 노동자 중심의 정치 활동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 도서관 단체 대표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에도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중구와 남구에는 울산시의 문화체육시설이 23개나 들어섰지만 북구는 하나도 없다며 울산시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내광마을 주민들은 오늘 울주군청에서 집회를 갖고 마을 앞에 들어설 분뇨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1년 건축자재 소매점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최근 업종을 변경해 분뇨와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려 한다며 울주군청이 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오늘 오후 박맹우 시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이후 첫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조무재 총장은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유니스트의 첫 졸업생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졸업식에서는 박사 3명, 석사 45명, 학사 175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학사 학위자 가운데 14명만 취업하고 나머지 87%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중구청과 롯데 삼동복지재단, 우수봉사단체 4곳이 오늘 민관 협력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나눔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각종 후원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